자, 168페이지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인감증명 첫날 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지만 방문 신청할 때는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법이 인정하는 몇몇 가지 경우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첫날 했듯이 이제 1호에 자, 모든 등기 의무자가 인감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 거래 등기 명의. 그래서 자, 다른 말은 이제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그래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바로 이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갑이 소유자인데 자, 갑이 을에게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에 의해서 갑이 전세권자가 되고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될 때. 그래서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 줄 때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갑이 자신이 소유자로서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이 이때는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 을이 다시 병에게 다시 자기 전세를 다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전전세. 그럴 때는 이 전전세에 대해서는 을이 등기 의무자고 이제는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럴 때 등기 의무자인 을은 자기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전세권 할 때 등기 필증은 등기 필 정보는 제출해야 되겠지만 이때는 이제 인감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1호의 의미.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인감이 필요하지만 전세권자에 불과한 등기 의무자는 인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 이제 전세가 이제 기간이 끝났어. 말소할 때. 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도 이제는 전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러한 말소할 때도 역시 인감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할 때 등기를 해도 필 정보는 첨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1호의 의미를 좀 알아주시고 다시 이것도 할 때도 자, 등기 명의는 다 됩니다. 등기 권리에서 전세권에 관한 등기 명의, 전 전세에 관한 등기 명의. 하지만 이들은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인 등기 명의인으로 전세를 설정해 줄 때만 전세권을 설정해 줄 때만 이때만 인감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관계에서는 한다. 그래서 1호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자, 이후도 이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자, 이 부분은 가등기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해 줄 것은 이제 모든 등기 명의는 소유자인 것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전자 신청으로 넘어갑시다. 자, 전자 신청은 이제 집에서 클릭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내가 집에서 클릭을 한다면 클릭만으로 되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에서 클릭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170페이지 조문으로 가면 먼저 내가 클릭만으로 하겠다라고
라고 먼저 사용자 등록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자 등록은 실제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전 단계로서 우리 교재에는 선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선행은 바로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고, 사용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자, 내가 전자 신청을 하고 싶은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내가 팔 계획이야. 그러면 팔 때 직접 등기소 가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나 앞으로 전자 신청하겠다라고 먼저 이제 등기소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자, 또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나 법무사. 그래서 이제 내 집을 내가 팔 때는 내가 또는 이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이제 변호사 법무사를 이제 자격자 대리인, 자격이 있는 대리인이라는 게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 뭐 가로에 있으면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은 제외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개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은 등기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줄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각하사유에서 관할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순전에 보면 순전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등기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출장 가서 서울 등기소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위에 줄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등기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를 확인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광주에서 거주를 하니까 광주에 있는 등기소에 가가지고 하고, 따라서 순천에 있는 것도 이제 전자신청은 한번 확인을 받는 거니까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확인자 등록 신청서 할 때 첨부 정보는 당연히 그래서 신청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해야 되고, 자, 이거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3개월이라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1페이지, 요즘 뭐 중국 부호들이 우리나라 땅을 막 이제 사들인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허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자, 170페이지 2에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인 등록 사항을 하거나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3개월 내로 인정하게 된다면 외국인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외국인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소를 증명이 된 외국인에 한해서는 바로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번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그 접근번호를 부여받으면 10일 내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10일이라는 기간도 체크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한번 등록하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3년이 다 돼가면 다시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자, 사용자 등록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연장은 아까 우리가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2번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출석하지 않고 연장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없어지는, 무효가 되어버리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번. 유효 기간을 경고하여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초로 다시 하는 절차.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보는 직접 출석하여 이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 아까 봤지만 개인이나 변호사, 법무사만 되니까 오히려
아까 그 법무법인 대형 로펌 같은 데서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들은 막 집합건물 같은 것들 대형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러한 법에 대해서도 이제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에서 그래서 이제 가의 1번 보면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아까 자연인은 뭐였죠? 당사자나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법인은 이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까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법인 자체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신청 후에 사용자 등록 후에 이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법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지문을 보면 자연인은 그러니까 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외국인 포함하는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고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2번 결론. 아까 우리가 비법인은 등기는 인정이 됐지만 2번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거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비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또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결론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리기관 신청은 아까 미리 사용자 등록은 변호사, 법무사에게 하면 되겠죠. 페이지 넘겨서 전자신청의 방법. 전자신청은 방문 신청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에서 클릭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172페이지 가번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따옴표 인터넷 등기 전자신청,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신청을 하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까 모든 자 들어가면 아까 예외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지만 여기는 또 모든이 맞는 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전자신청을 할 때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됩니다. 이런 모든 같은 경우는 형광펜이나 빨간펜으로 딱 표시해서 맞는 것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틀린 단어 찾기를 골라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아까 예외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것, 그런 걸 찾으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바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라 부분에 이제 1. 해당 필수용을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되며 그 첨부가 첨부되지 않을 때는 송신할 수 없다. 2번 첨부하여야 될 정보 중 법인 등기부 정보 및 부동산 등기부 정보와 같이 키워드는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왜? 법인 등기부 정보라는 것은 등기소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첨부 표시만 하면 등기소에서 바로 확인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 정보는 법인이나 부동산 등기부 정보와 같이 등기소가 가지고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할 수가 있는데
같은 정보라도 두 번째 이제 단서가 되겠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유센터에 연계 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에서 확인되는 뭐 주민등록 정보 같은 것들은 등기소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것을 이제 미리 다운받아서 그것들은 첨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등기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인지를 구별해서 등기부 정보는 표시만 하고 생략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정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첨부하라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모든 인터넷 정보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데 3번 작성 명에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를 PDP 파일 형식으로 전자문서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한글 파일로서 첨부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그걸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조작할 수 없는 완성된 문서로 PDP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라라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승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넘어가고요. 일단 자, 그리고 송신사 등기 신청 수수료를 첨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뭐 10일짜리 나왔죠. 그런 것들하고 좀 날짜들을 항상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7일이라는 하나 표시해두고, R번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전자 신청할 때는 아까 우리가 인감증명서 방문 신청할 때는 이런 것들 인감을 이제 필요로 했는데 이렇게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정보는 송신이 불효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자 신청을 할 때는 미리 공인인증서 정보를 이제 닫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인감증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 또 법인일 때는 이미 전자증명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정보를 따로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의 차이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요. 자, 등기 실행 절차, 이것도 뭐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접수를 받으면 등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등기를 신청했다가 이건 아닌데라고 해서 등기 신청자가 취하할 수도 있고, 자, 이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으면 이걸 등기해야 될지를 먼저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절차에 위배되면 그것을 각하하고, 자, 그런데 각하하면 다시 이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굳이 각하하지 않고 조금 약간의 잘못만 고치면 될 것들은 각하하지 않고 다시 보정으로 하는 것이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어차피 각하해도 다시 가져올 겁니다. 근데 각하하면 이제까지 뭐 수수료 같은 것들을 다 첨부한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인할 때도 좀 하니까 이것 좀 빠졌네요. 이것 좀 체크해서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그 부분을 다시 보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접수 후에 하는 것들. 그래서 일단 접수하면 접수했다라는 접수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첫째 줄, 접수 담당자가 이 등기 신청 사항을 접수하면 그 신청자의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 번호를 부여한 후 전사정보 처리에 의한 보조기록 장치에 입력한다. 자, 아까 이제 뭐 방문 신청과 이제 전자 신청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전자 신청은 바로 클릭해서 접수하는 순간 바로 기입이 되는 것이지만 방문 신청에서는 접수한 후 약간 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제 아래 6조라는 이제 그러한 시기를 조정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지만 방문 신청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처음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7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한 등기 신청이 됐으면 이제 등기관이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인가, 보정을 명할 것인가, 각하할 것인가 세 가지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등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 그래서 실제 진실로 그러한 것까지는 안 하고 법이 정하는 요건만 맞는 것인지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좀 조심해야 될 것. 취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것을 물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후에 신청자가 철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규칙 1번을 보시면 약간 좀 지문이 헷갈릴 것처럼 됩니다. 등기 신청을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개념이 틀려져 버리죠. 등기관이 지적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누가 신청인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개념을 전혀 잘 모르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취하는 신청한 사람이 물리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까지로 한정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보정. 자, 등기관이 딱 서류를 받아보고 딱 검토를 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각하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 일정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서 이제 다시 하라고 하는 거죠. 176페이지. 그래서 등기관은 각하 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신청이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아침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등기관이 보고 이거 잘못됐네요 해오라고 하면은 얼른 해올 수 있겠죠. 근데 뭐 한 4시쯤 가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보고 이거 잘못됐네요 갔다 오세요 하면 갔다 못 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추가된 겁니다. 다음 날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근 개정된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보정 명령은 각하는 의무지만 명령은 통지 보정 명령은 등기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줄 있죠. 재량이기 때문에 보정 통지는 등기관의 의무는 아니며 그 이유에 대한 성명 의무도 없다. 자, 그걸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통지는 이제 바로 세 번째 줄 끝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현재 실무에서는 뭐 열람을 기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전자 신청에서는 바로 전자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자, 여기서 조심해 줄 것은 전자 우편은 전자 신청의 경우에만 되는 것이고 방문 신청에서는 전자 우편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전자가 전자만 된다.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정하지 않고 각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서 본 것처럼 당연 무효가 되는 야의 판단. 그래서 자, 177페이지 각하. 자, 각하는 이제 1의 두 번째 줄 바로 결정의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전자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각하 사유. 자, 1호, 2호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3호부터는 이제 개념 정도 큰 틀에서만 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 관할서의 관할이 아닐 것,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뭐 저기 뭐 승주에 있는 것을 순천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가져오면 등기할 수가 없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것을 등기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 무효이고 직권으로 말소하였고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3호 이하부터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는데 실제는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해요. 그렇다면 신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각하해야 되지만 그걸 모르고 등기를 하면 실체 관계를 따져서 이때는 그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등기할 것이 아닌 것, 등기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고. 자, 쭉 넘어가서 다시 178페이지에 이제 아까 2호와 관련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들 반복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심사를 했는데 이제 그 인정이 되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입. 자, 그리고 자, 기입 순서도 봐주시게 되겠고, 자, 이제 기입하면 기입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교합이 되겠습니다. 참 저도 이 교합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긴 하는데, 자 봅시다. 자, 교합이란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나타내는 조치로서, 다른 말에 의하면 등기가 끝났다, 완료됐다는 것을 맞췄다. 그래서 등기가 다 마쳤다는 것은 이제 등기 권리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런 의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등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합의 방법은, 교합은 등기관별로 주어진 등기관에게 그 자신의 고유번호가 있다는 거죠. 등기관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자기의 등록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그것을 확인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관이 그것을 확인해서 심사해서 통과를 하면 자기가 딱 입력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전자 신청할 때는 등기관과 관계없이 내가 이것을 신청하고 그 신청 자체가 접수가 되고 기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입만으로 등기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걸 이제 등기관이 확인해서 아까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절차가 부합한다라고 해서 마침표 꽉 찍어주는 게 교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이 전자 신청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하는 방식을 교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신청에서는 그 기록을 검토해서 그것을 이제 등기관이 기록해 주는 것, 그것 기록 자체가 교합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심사를 통한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통해서 등기 자체가 완전히 성립되는 것을 교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합의 효과. 등기관이 교합, 이렇게 등기를 기록하거나 등기가 기입된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등기는 당해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한 것이 된다. 따라서 교합 보트는 클릭하면 등기가 맞춰지고 이때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해진다. 자, 아까 우리가 취하는 등기를 마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교합은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합 후에는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키워드 기록에 과오가 있더라도 이제는 자꾸 정정으로 정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래서 부기 등기로 다시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등기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자꾸 수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기를 마쳤다면 그 마쳤다는 사항을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 필 정보의 작성 통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전자장치로 기록하니까 이제는 아까 말했던 등기 권리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것을 이제 등기 권리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등기 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이 정보는 이렇게 크게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끝내려고 얼른 페이지를 보라고 하셨는데, 자, 184페이지 보면 뭐 부착 기준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지금은 다 드러나 있지만 교합을 하고 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일련 번호, 비밀번호, 또 번호, 날짜 위까지가 싹 덮여 있습니다. 보안 스티커로 이렇게 다 덮여 있어서 알 수 없게,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을 띄어서 그것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일련 번호가 뭐 WTDI, 그러니까 영문과 숫자에 조합된 4개로 12자리 이렇게 일련 번호가 나와 있고, 자, 비밀번호는 이제 그러한 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쓰도록 이렇게 비밀번호 50까지, 이것도 4자리로 되어 있는 50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 비밀번호와 일련번호를 합쳐서 우리가 등기필 정보라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암호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아까 부탁드린 대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좀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 아까 등기 권리증을 부여하는 대신 이렇게 정보로서, 그리고 등기 권리자만이 알 수 있게 나눠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80페이지 보면, 자, 3번에 다만 이 등기필 정보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꼭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정도만 하시고 내용은 뭐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서 그러면 등기가 맞춰졌을 때 그러한 등기필 정보의 통지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래서 1번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 봅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등기필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쉽게 말하면 신청인이 등기 명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같으면 이 신청인에게 등기필증을 나눠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또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하면 촉탁관서의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달리 말하면 등기 명의인과 신청인이 다르면 이럴 때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등기 명의인이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서로가 분리되죠. 등기필 정보 자체를 이제 만들지 않고, 따라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겠죠. 자, 대표적인 경우 3개니까 바로 외워버립시다. 바로, 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등기 신청인은 원래 당사자가 해야 되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하나 중에 이제 채권자 대위를 하는 경우 있었죠.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때, 쉽게 말해서
이분이 저기에서 이제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매수만 하고 등기를 안 가져왔어. 근데 나는 이분한테 채권자야. 그러면 사긴 했지만 이분 앞으로 등기를 안 해놨으면 내가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기해서 내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그게 인정받으면 이제 등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은 채권자인데 명의는 누가 돼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쓰겠습니다. 자, 분리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1번 같이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은 나 채권자가 되겠지만 등기로 올라가는 이름은 이분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인 나한테 등기 정보를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승소할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내 등기 좀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서 등기를 하고 그게 인정이 될 때 아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뭐 내가 권리라는 거 등기를 좀 제공해야 되는 것도 아까 필요한 것이었고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신청은 나 의무자가 되겠고 당연히 명의인은 권리를 가지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또 하나 자, 미등기된 건물이 이제 직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가 또 뒤에서 하겠지만 이제 등기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 이제 다른 소송에 의해서 어떠한 처분 제한 등기가 법원에 촉탁이 됐고 그래서 그런 처분 제한 등기를 하도록 등기소가 오게 되면 등기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처분 제한 등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등기소가 자기가 알아서 보존 등기를 미리 해둡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인을 얻고 하지만 등기 권리자는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자기가 직권 등기든 자기한테 등기표 정보를 보낼 필요는 없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 자, 이상하게 시간 잘 간다. 요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나오는 건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거니까. 근데 대위,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데 대위의 뜻이 대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대리는 이분을 위해서 내가 대리하는 거지만 효과는 이분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대리인은 신청은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본인이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통지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채권 그 대위의 뜻이 이게 그 효과가 저한테 온다는 게 대위잖아요. 아니 제가 채권자일 때 제가 대위 행동을 하면 저한테 이제 아니지. 등기를 갖게 되고 나는 그 등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비법으로 넘기겠습니다. 아, 이제 뭐 좀 이건 이제 다음 개별 시간으로 좀 얘기를 해볼지. 우리가 잠깐 아까 말한 비법적인 것을 너무 이제 약하게 하니까 약간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대리와 대위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니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등기가 아니라 단순한
단순한 돈의 문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사람한테 채권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한테 채권이 없잖아. 나는 이분한테만 채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받으면 내가 그 돈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안 가져오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나는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갖고 있다. 이 사람도 여기서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나한테 주라. 이게 채권자가 그냥 바로 채권자한테 바로 안 가고 채무자한테 갔다가 등기는 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쵸, 그쵸. 갔다가 그쵸. 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니까요. 그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그냥 그렇게 외교하는 거에서 채권자한테 바로 가는지. 아니요. 등기 권리자가 명의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할 뿐인 거죠. 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시간이 벌써 됐네요. 그래서 다시 등기빌 정보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자, 등기소를 중심으로 자, 신청인 그리고 이제 세무서 또 이제 그 직접 소관자 3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청인이 등기를 하게 되면 했다는 것을 세금 관련 부분에서 세무서에다가 그 지적소관청에다가 그 권리관계가 바뀌었으니까 소유권에 관해서 바뀌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지하게 되고 또 지적소관청에서 어떠한 표시가 달라지면 등기소에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등기소 중심으로 삼각형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가 되면 이것들을 신청해야 되는 아까 동일한 때는 등기빌 통지를 해야 되겠고 지적소관청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촉탁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경정 자, 이 경정 부분만 하고 좀 쉽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칙에 해당되는 것은 뭐 다음 시간에 한 시간에 하면 되겠고요. 186페이지 경정.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본 것 있죠. 그래서 경정 등기는 차고 유류란 말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 밑에 이 직권에 의한 경정에서 이제 유류라는 말을 빠졌다, 빼먹었다,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정은 아까 우리가 변경과 경정에서 본 것처럼 경정 등기는 차거나 유류에 의해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빠졌던 이유가 직권에 의한 것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되는, 자기가 잘못하니까 자기가 바로 직권으로 한다. 자, 다시 합시다. 차거나 빠진 것이 등기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발견됐다면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알아서 직권으로 경정한다. 다만 경정을 해야 되겠지만 등기 고치려고 보니까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제3자가 있으면 이제는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직권을 얻어 자신의 잘못으로 할 때 직권. 하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으로.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막원 새 등기 기록의 이기. 아까 우리가 이제 등기 장부, 우리가 등기 분대 좀 지금 전자정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등기 장부를 전자정보로 옮기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는 이제 지금은 한 이 정도 용량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집합 건물이 늘어나고 용량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큰 용량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187페이지의 아래
규칙 55조의 1. 그래서 등기관이 법 33조에 따라 등기에 새로운 사항이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옮겨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과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원을 기록하고 키워드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하여야 된다. 아까 설명했죠? 이제 그것을 닫아서 영구 보관하는 것이지 폐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잠깐 고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기할 때 종전 기록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 기냐 세냐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폐쇄 동그라미 치시고 양화살표 폐기 X.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잘못되면 이거 고치기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시험 앞두고 정리하면 되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원래 강론은 이번 파트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해야 되겠죠. 10분 쉬었다가 표시 등기, 근데 표시 등기는 거의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리 등기 위주로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서만 체크하고 바로